네, S오피서입니다. 오늘은 공군사관학교 지원 동기서, 흔히 이제 자소서라고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서 접수할 때 제출하는 지원 동기서 명칭이 바뀐 상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서랑 자소서는 사실 좀 구별이 됩니다. 자소서는 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제출하는 1단계 합격 끝나고서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할 부분 것은 바로 공군사관학교의 지원 동기서는 원서 접수와 동시에 그렇게 제출하는 그와 같은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 동기서가 왜 중요한지 부분 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전달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지원 동기서 자체가 구체적인 평가 자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차 시험 시, 즉 1단계 합격을 하고 필답 합격하고 2차 체력장 면접, 특히 면접 때 면접 참고 자료로 활용되므로 다음에 작성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라. 즉 면접 때 내가 어떻게 면접을 치룰지에 대해서 면접 점수가 월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 자료가 다름 아닌 1차 원서 접수할 때의 지원 동기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1단계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건 의미가 없고, 2단계 면접에서 점수를 제대로 좀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지원 동기서가 그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본인이 작성해야 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특성, 경험을 기술해야 된다. 물론 학원이랑 또 일부 지인들 통해 가지고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도움받는 범위가 절대 대필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이 작성 또는 함께 주변 사람이랑 같이 작성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특성과 경험을 써야 됩니다. 표절, 대리 작성, 허위 내용 기재한 경우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첨삭을 받는 거는 괜찮아요. 학원에서나 또 내용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그 학생의 특성을 알고서 같이 내용 구성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지원 동기서를 표절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성했거나 아니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입학 취소가 된다. 제 영상 보면은 공사 지원 동기서 금기사항, 적어서는 안 될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면은 훨씬 더 지원 동기서 작성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작성 내용 중 다음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 2차 면접 참고 자료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작성 금지 사항이죠. 어떤 것을 쓰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우선적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죠.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 안 된다 이거야.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님이 군인이다. 그 직업 명칭이죠. 직업 명칭. 예전에는 직업 명칭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어서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직장명, 직위명, 대대장, 중령으로 근무하시는 직업 군인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군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왜? 직위, 계급, 직장, 직위가 들어갔죠. 대대장이라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직업명도 사실은 좀 피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심지어 직종도 피하라. 직종도 피하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이 부분 것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본인이죠. 지원자 본인의 성명, 출신 고교, 가족, 지인 등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요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표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입시 부정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 번째, 피해야 될 내용, 공인의학 성적, 토플, 토익 성적, 그리고 교외 수상 실적, 학교 외 기관이 개최된 대회 수상 실적, 이런 부분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민간 업체가 주도하는 드론 경시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런 부분들 거는 기재하면 안 돼요. 교외 수상 실적이죠. 교내 모형 비행기 제작 및 드론 실습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가능해요. 교내에서 한 거는. 그런데 또 예전에는 학교장이 허락을 받으면 괜찮은데 학교장이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 실적도 이제는 기재 금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외는 다 안 된다는 거죠. 네, 다음 세 번째 항목입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거, 교외 수상 실적. 이 부분 것은 왜 일치하는 거죠? 논문 등재나 학회 발표, 흔히 말하는 뭐죠? RN이죠. R&E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이 논문에 등재됐거나 또는 발표한 학회에 발표한 내용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책을 발간했던 거, 뭐 소설을 썼든 아니면은 다큐멘터리 관련해 가지고 뭐 공동 저자 다큐멘터리 도서를 출간했다 안 돼요, 다. 어학 연수를 갔다 왔다 이런 부분 것은 다 사교육유발위원이 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일단은 신원 관련된 거 신상정보 금지, 그 다음에 어학이랑 수상실적 금지, 그 다음에 학생부 외에 일체의 와 같은 활동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 부분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서에서는 첫 번째 공사 지원 동기서 600자 이상 그리고 1000자 이내로 띄어쓰기 포함해서 600자에서 1000자입니다. 바로 지원 동기서니까 당연히 뭐예요? 공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이 부분 걸 쓰게 되는 거죠. 동기랑 계기랑은 달라요. 어떤 단순 계기,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이건 단순 계기죠. 어릴 때부터 모형 비행기 제작을 통해서 창공에 대한 꿈을 키웠다. 이건 단순 계기죠. 성남 비행장에서 서울공항에서 했던 드론과 같은 실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를 보면서 이건 단순한 계기죠. 그거 가지고서 무조건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건 동기가 아니라 계기예요. 계기랑 동기는 차이가 뭐예요? 계기를 포함해서 동기는 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이죠. 이러한 계기를 가지고 진로 탐색을 하고 진로 탐색을 해서 미래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갖춰 갔었을 때 비로소 지원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그와 같은 진로 확정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기울인 노력 이 부분 거는 지원 동기에 포함된 노력보다는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하게 된다면 어떤 사관생도 혹은 장교가 되고 싶은지 계획과 포부, 미래 전투기 조종사로서 어떠한 조종장교가 되고 싶은지 또는 사관생도 생활 4년 동안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와 같은 사관생도 생활계획, 즉 학업계획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사관학교의 학업계획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 덕, 체 다 지적활동, 그 다음에 품성, 리더십, 그리고 강인한 체력 다 포함돼요. 그리고 계획 및 포부를 그렇죠. 미래 장교가 돼서 저는 대한민국 최고 전투기 조종사 탑건이 되겠습니다.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비전과 포부를 좀 더 자신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최고 기량의 전투기 조종사 이것을 잘 묘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첫 번째 거 600자에서 1000자 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성장 배경과 가치관 부분이에요. 이 부분 건 나중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쓰는 그와 같은 자소서 있습니다. 그죠? 국방부 표준 자소서예요. 그때 쓰는 내용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게는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고 흔히 이 부분이 성장 환경이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단점이나 한계 또는 어려운 일을 극복한 사례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이 성장 과정은 주로 학교 생활, 고등학교 이후의 생활 중심으로 기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라. 이것은 주로 가정 환경, 자신이 살았던 특별한 지역이 있으면 지역 환경, 그 다음에
저학년,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까지 이 정도 내용이 지원자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성장 과정이다. 그러면 이 부분 것은 주로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현재 자신의 단점이나 한계 또는 어려웠던 일, 고등학교 이후에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즉 단점, 자신의 단점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단점과 한계는 어려웠던 일, 이건 뭐예요? 역경이죠. 역경. 이 역경 극복 사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기까지. 이 부분 것은 사실관계를 쓰는 거고요. 이것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변화된 점, 그리고 자신이 세워놓은 가치관과 연결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이야기하면은 바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또 가정, 지역 그와 같은 환경, 특히 이제 가훈을 좀 언급해도 괜찮고,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 얘기해도 되는데 절대 부모의 직업이나 직종, 직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단점, 한계 혹은 뭐예요? 역경 극복 사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변화된 점, 느끼고 배운 점, 변화된 점, 이것이 자신의 가치관에 어떻게 반영되어졌는지입니다. 철저하게 논제에 맞게 써야 됩니다. 다른 것을 쓰면 안 되겠죠. 논제에 맞는 그와 같은 서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그 SOP서에서는 절대 대필은 안 합니다. 대필은 안 하고 지원 동기서 쓸 때 반드시 함께 같이 내용 구성하고 그리고 또 피드백을 해서 좀 제대로 된 그와 같은 공군사관학교 지원 동기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바로 그 1단계 시험을 보고 2단계 체력장 면접이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면접이랑 또 연결되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는 SOP서와 같이 내용 구성 첨삭을 받는 게 좋다. 절대 대피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피를 의뢰하지 마세요. 의뢰해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받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SOP서의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군사관학교 지원 동기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출한 학생이 있을 거고, 또 매년 이제 제출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미 제출한 학생들 중에서 잘못 기재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면접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반드시 모의 면접을 해서 지원 동기서 잘못 작성된 것은 면접 때 수정을 해 가야 돼요. 만약에 아직 공군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 고3이 돼가지고 원서 접수할 때 반드시 지원 동기서는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상으로 SOP서에서 홍사명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